만약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의 행위를 막거나 겁을 준다면 이는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드릴 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내일 너를 죽이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너를 죽일 건데 살고 싶으면 1억을 입금하라고 얘기한다면 공갈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예시 모두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지만 후자의 경우 재산까지 노렸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협박과 공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협박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 등 공포심을 일으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목적의 범죄이며 협박죄와 공갈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박죄와 공갈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까지 취하는 공갈협박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아닌 단체나 다중이 도모한 경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수공갈죄에 속하는데, 이때는 벌금형 없이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편지나 쪽지를 보내는 등 모르는 사이 혹은 간접적으로 공갈이나 협박을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 죄를 없는 일로 만들기는 힘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갈죄의 경우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고 감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역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어느 쪽이든 나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위협만 했을 뿐이며 금전 요구는 일절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을 과장하여 공갈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상대를 겁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장난처럼 했던 일이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서 다소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을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내가 저지른 행위 이상의 가중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갈로 인해 실제로 금전 등을 갈취하였다면 형사처분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재판까지 동시에 준비를 해야 할 수 있기에 혼자 이겨내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가 모두 있는 대류는 신속하고 상황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